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초구에 있는 양재 우성아파트 네. 27평이나 한 30평 정도의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좀 살까 하는데 언제쯤 사는 게 좋은가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도 하시면서 또 투자 목적도 가져가고 싶다라는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은 그럼 자가에서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예, 아닙니다. 자가가 거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집을 하나 이제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데 서초구 양재동의 우성아파트 27평에서 30평 정도를 보신 것 같아요. 한번 매수 시기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 그러면 지금 검토하고 계신 양재 우성 외에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으신 거예요? 예,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양재 우성을 실거주를 하되 약간 이 양재 우성이 투자성도 있나 이것이 궁금하신 거네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보시게 되면 양재 우성의 입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이게 세대수도 꽤 될 거예요, 이게. 현재 거의 한 1,000세대 정도 되고 일단 우리가 이거를 구입해도 되는지 말아야 돼. 또 실거주를 함에 있어서 좋은지를 따져보는 게 입지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 예. 그 투자 목적은 아무래도 입지적인 장점도 있겠지만 아파트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투자 목적은 이 아파트가 개발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실거주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실거주 측면에서 살펴볼 때는 어쨌건 지금은 교통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군이라는 아파트니까 학군이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다음에 이제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두 가지는 충족하는데 한 가지는 충족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되겠어요. 왜냐하면 학군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걸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양재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또 편익시설은 양재동 하면 또 편익시설이 또 많죠.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편익시설도 부족함 없고 학군도 좋고 여기에 또 하나 그 플러스를 한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자연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니까 주변의 환경이죠. 환경 또한 중요한데 이 환경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쨌건 이 양재동은 서초구에 있는 곳 중에서 자연 환경이 상당히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재 시민의 숲 있고 여기 공원이 있고 양재천도 있고 여기에 더 하나 또 더한다면 직주 근접을 갖추면 상당히 좋을 건데 보면은 KT나 뭐 LG, 삼성 그 대기업 연구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교통 빼고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은 여기서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하기에는 도보를 이용하기에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상당히 좋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파트에 있어서 투자 목적은 내가 개발되는 게 아니면 주변이 개발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내가 개발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성이 개발될 수 있느냐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여기가 용적률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어쨌건 재건축에 대한 호재, 그러니까 중층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꾸준하게 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주변에 대한 변화가 보면은 양재동이라는 곳이 서초구하고 서울시에서 R&D 특구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직장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 지역에. 그래서 이런 호재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실거주 조건도 세 가지 중에 그러니까 교통을 빼고는 나머지가 모두 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자체적인 개발 가능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으로 진입하시기에. 다만 이제 궁금한 게 시기가 조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시기라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가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내가 지금 진입하는 가격이 얼마만큼 적정한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를 판단할 땐 딱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실거주에서 살펴본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항상 꾸준하게 반영이 되는 거고 결국은 투자에 대한 호재가 지금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가를 보느냐인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반영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아마 강남구 특히나 서초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아직은 낮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진입 시기는 내가 실거주를 기반으로 한 진입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셔도 그렇게 나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시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건 뭐냐면
이 아파트가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하락 시장까지 갈 때는 전체 시장이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조정을 받더라도 약보합으로 가더라도 큰 가격의 하락폭보다는 지나치게 가격 상승이 높았던 것들이 일부 조정되는 선에서 멈출 확률이 지금 높아요. 내년도 시장이.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이제 연말은 조금 지났잖아요. 예. 네, 내년 한 상반기 3월 이내에 진입하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아마 조금 하고 계셨을 텐데 이게 하락한다면 다른 부동산도 전반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지금부터 좀 매수 시기 계속해서 좀 점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귀 쫑긋 세우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48번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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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네,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네, 말씀 주세요. 저는 네. 한 1억 8천 정도가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나 싶어서 네. 그래서 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시청자님 거주는 어디에 하고 계세요? 평이에요. 부평에. 예, 그리고 그 살고 있는 곳은 상관없고 네. 내가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라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수익률을 따라서 좀 움직이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지금은 자가에 거주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아니면 임대,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세요? 자가요? 자가에도 거주하고 계시고 자 1억 8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으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투자를 하실 건데 어쨌건 수익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수익도 내가 밥 먹고 사는 지장 없고 아, 예. 그걸 가서 순수하게 내가 예. 예를 들어서 미래를 위해서 예. 좀 더 예를 들어서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중에 판매를 할 때 예. 수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좋고 지금 예를 들어서 수입이 나오는 것도 좋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네. 좋은 것만 있다면 저한테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본 거냐면 네. 지금 이제 자금은 이제 어쨌거나 한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1억 8천이라는 자금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수익을 볼 때는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면 수익을 딱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좀 더 적극적인 수익이냐 아니면 조금 더 수익 플러스 어떤 그 차익을 조금 더 높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네. 완전히 이걸 차익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지역이 또 달라지고 그래요, 이게. 차익으로 가도 괜찮아요. 완전히 차익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네. 차익은 말씀하신 대로 차익 실현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차익이라는 거는 내가 구입을 오늘 해서 당장 내일 팔아서 차익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은 최소한 정말 내가 알토란 갖고 많은 차익을 얻으려면 최소한 기본으로 저는 10년 정도는 가져가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 10년 뒤에 전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즉 뭐냐면 개발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10년 뒤에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상호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걸 가는 걸 들어가야지만이 월등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을 때 내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개발이 얼마만큼 많은 개발이 그 지역에 집중되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우리가 역대급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서울에서는 역대급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 곳이 항상 어디냐면 용산이에요, 용산. 네. 이 용산은 뭐냐면 서울은 보면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3도심이 있습니다. 막 그런 데는 돈이 많아야 투자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1억 8천 정도면 용산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세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 거죠. 네. 그래서 왜 용산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용산은 서울에 3도심이 있어요. 서울에 3도심이 있는데 이 3도심이 어디냐면은 이 도심 하나, 그리고 이 강남권,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이 도심을 전부 다 이렇게 삼각형의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용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산에는 첫째, 자, 민족공원, 첫 번째 민족공원. 이 민족공원의 면적이 8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만한 게 공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재개발도 진행되고 있고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지만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업무지구 조성, 국제업무지구. 이 국제업무지구 조성 이전에 이 민족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이 공여지를 지금 개발을 할 거예요. 뭐 캠프킨 부지라든가 유엔사나 수송단 부지 이런 부지를 개발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10년 뒤에 모습을 나타냈을 때는 이 용산권을 이런 호재들이 집중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호재들도 상당히 낮게 올라간다라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노후화된 주택가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또한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 새롭게 또 수립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돼서 움직이는 지역은 어차피 현재 보유자금 갖고 진입하시기가 너무 늦었고 앞으로 10년이 지났을 때 충분히 이 개발되는 것을 내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지역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암동, 서계청파동, 효창동, 용문동 이런 곳 있잖아요. 이런 곳은 1억 8천 갖고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너무 싫다. 1억 8천이라는 돈을 여기에 너무 집중하기가 너무 싫다 이랬을 때는 어차피 그 정도 비용이 아니면 지금 용산권에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그때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도심과 강남, 영등포, 여의도 서울의 3도심을 핵심적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강남을 들어갈 경우에는 수익 플러스 차익이 가능하신 거고 도심권이라든가 영등포권을 들어갈 경우에는 1억 8천 갖고 하나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정도까지 사서도 수익 플러스 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러한 장단점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큰 테두리에 말씀드렸을 때는 차익을 조금 더 크게 볼 것이고 10년을 내가 보상받고 싶다 그럴 때는 용산권을 들어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고 난 너무 길어서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면서 중간에 수익과 조금의 수익과 함께 차익을 보겠다 그럴 때는 3도심을 중심적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지금 시청자분한테는 적당한 투자 지역과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방송에서 모두 다 달아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세미나 시간이라든가 별도 상담 시간을 조금 이용해 보신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딱 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봐요. 네. 제가 구분상가를 갖다가 부천에 구분상가를 한 3개 정도, 4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현대백화점 뒤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강남권에다가 뭐를 좀 타놓을 수 있는 것은 안 될까요? 자, 거기서 얻는 수익보다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수익은 월등히 다 떨어져요. 수익률은. 수익률은 떨어지는 대신에 얘가 거기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차익으로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완전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 3개의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꾸준하게 수익만 유지만 된다면 오히려 그걸 갖고 있는 것도 수익형 부동산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갈아탄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서울로 진입하는 순간 수익률은 최소한 2, 3%, 3, 4%씩 떨어져요. 떨어지는 만큼 얼마만큼 수익을 내가 차익으로 보존해 줄 수 있느냐. 이게 확실하게 대안이 쓰지 않는 이상은 갈아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이나 별도 시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선 이 가지고 계신 상가를 강남 쪽으로 이동하시는 것은 이 월세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여유자금 충분히 용산 지역에 접근해 볼 만한 여유자금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지역 분석 꼼꼼하게 해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에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알아나가고 있는 번호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76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중구 신당동 주변에 투자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주변 지인의 소개인데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된 선분양이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신당동 지역의 향후 전망과 또 차익 실현, 수익 창출 면에서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가장 무서운 이야기죠. 지인분의 추천이에요. 라는 말씀으로 또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신당동의 입지적인 장점을 말씀드리면 도심 최대 업무타운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배후 주거지죠.
그리고 아직도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 남아있고 특히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사옥을 지어서 본인들의 사업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주거지를 지금 매입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향후 자체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그 기업에 의한 자연스러운 개발과 가치상의 상승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신당동 지역 여러분들이 꼭 예의주시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 지역에서 선분양이다. 어떻게 보면 이 소형 개발 사업에 있어서 선분양은요. 아파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 선분양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개발 상품을 하기 위한 그 금융 대출은 전체 사업 금액에 대해서 금융대출이 나오지만 이 소형 개발 사업에 대한 대출은요.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 소형주택 개발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 개발 사업도 선분양이라고 해서 불안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은 대규모의 개발 PF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금융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아파트 사업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재무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소형주택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한 가지 지인의 추천인데 지인의 추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인보다는 전문가를 조금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가 철저하게 분석한 상품과 지역들은 여러분들한테 꼭 알토란 같은 수익을 안겨주니까요.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차분차분 다시 정리를 하셔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알토란 같은 수익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당동이고 선분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고민되셨던 부분, 지역적인 부분, 그리고 선분양이라는 부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그 건물에 대한 안정성만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활짝 열려 있고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목동 아파트하고 네. 수색 증산 2구역의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개를 한시적 2주택, 네. 1가구 2주택을 이용해서 이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나, 네. 아니면 그 입주권을 갖고 있는 증산 2구역에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청자님 목동에 좀 거주는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목동에 거주하고 계시고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에 입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이거를 그냥 단기적으로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까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할까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몇 가지를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목동 아파트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기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오래 거주했습니다. 거주 주택이고. 예. 자, 증산 2구역은 언제 구입하셨어요? 17년에요. 2017년도에. 네. 지금 조합원 분양 시장을 했고. 네. 몇 평 하신 거예요? 34평이요. 34평형으로 분양 신청하셨고. 예. 17년에 구입했고. 그러면 일단 증산을 17년에 구입했으니까 3년 기간 내에 목동 아파트를 파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 방법이 있고 나중에 입주 후에 또 파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일시적 2주택은 이거 현재 상황으로 목동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은 활용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목동 아파트를 계속 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목동 아파트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계속 끌고 가야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서남권은 최대의 재건축 시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 예, 오래 걸려도 가시면 그만큼 이익을 안겨다 주니까. 그리고 증산 2구역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등록해야죠, 그러면. 준공공을 등록을 한다고요? 예, 등록하세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등록하셔도 예전 대한 혜택, 단 무슨 뭐냐면 이게 현재 이게 지금 철거했잖아요. 그래서 의무임대 기간은 지금부터 못 채워요. 실제 이제 입주를 해서 임차인이 들어와야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는데 그때 당시에 또 공시 가격이 6억이 넘어가면 또 혜택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고민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입주 당시에는 증산 2구역이 6억 아래로 6억 아래로 공시 가격은 처음에 산정될 확률이 높아요. 6억 아래로요? 네.
아, 예. 그래서 이걸 일단 등록을 해놓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하면 안 그러면 목동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는 건데 목동 아파트는 처분하는 순간 다시 구입하기가 정말 힘든 아파트가 될 거거든요. 이제는. 네네. 그래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비과세를 활용해서 처분하는 조건도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쪽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상품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것도 수색신산도 이 구역도 위치가 제일 좋고 목동 아파트는 향후 이곳에서 최대 재건축 텃밭이 될 것이니까 아주 좋으니까 두 개 다 보유하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그 84.88이에요. 85 이하인데 네. 그때 당시에 입주 때의 그 공시 가격이 네네. 6억이 넘으면 어떡해요? 6억이 넘으면 등록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져요. 근데 아직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6억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럼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들 단지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 그 분양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 분양가보다 공시 가격이 항상 낮아요. 예.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조합원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 있잖아요. 네. 조합원 분양가 이게 얼마였죠? 5억 몇천인 것 같고. 자, 5억 얼마잖아요. 예. 그럼 분양가보다는 일단 낮게 책정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다 좋은 지역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더 길게 보유하시길 권해드렸고요. 빠르게 저희 다음 시청자분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제가 의정부 호원동에 네. 회령 한주 6차 아파트 24평짜리를 네. 보유하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과 그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시 호원동에 회룡 한주 6차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임대 주고 계시고 자, 네.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룡역과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네요. 네, 맞아요. 네,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2000년도에 구입해서 쭉 월세 놓고 있어요. 이게 월세 놓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2000년도에 네, 구입하셨기 때문에 이 단지가 뭐 좋다라기보다는 워낙 그 2000년 거의 한 20년이잖아요, 이제. 네네. 화폐 가치 하락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가치 상승도 또 일어난 곳이고. 네. 근데 진짜 아파트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이게 아파트가 뭐 재건축이 될 수 있다거나 그런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가 갖고 있는 호재는 없어요. 단지 이 주변이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냐인데 여기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GTX 신호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GTX 신호선이 어디 들어오냐면 의정부역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이 호재가 약간 미치긴 할 건데 어차피 지금 월세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걸 처분한다 해서 이거 갖고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받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일단 신호선을 좀 보고 가시자고요. 신호선에 착공 있잖아요. 네. 착공 여부를 조금 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판단하시기보다는 아직 신호선이 언제 착공할지는 불분명하잖아요. 네. 바로 한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너지는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그냥 월세 받고 계시다가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처분 시점이 착공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착공이 너무 또 지연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호재 갖고 처분하고 오히려 신호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정부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판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러면요. 네. 신호선 착공식만 들어가면 그냥 매도해도 되나요? 네네. 그때는 팔고 오히려 GTX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요. 왜냐면 지역적인 특성이 내가 갖고 있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었다고 당연히 나한테는 애착이 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아니요, 애착이 이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익 받다가 말씀대로 아파트 자체는 썩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면 이게 노후화가 되게 되면 또 그때 또 거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 꼭 착공까지 안 가더라도 이거 착공할 거예요 자꾸 호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이 움직일 때 요때 빠져나가셔도 나쁘지 않아요.